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에 독도 점령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 이에 관련된 분석 기사들도 일본에서는 때만 되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자 올해 한국 정부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독도 수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독도 점령은 어떤 내용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시나리오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독도 상륙에 대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군사 전문가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군사 관련 월간지인 군사연구에 실린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 군사 전문가, 군사 저널리스트인 타카이 사부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카이 사부로는 한국과 일본의 무기체계와 부대 배치 현황, 그리고 주변 정세 등을 근거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 한국이 이에 맞서 대마도를 공격한다면 일본이 방어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일본은 기습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 폭격에는 큐슈나 혼슈에서 출동하는 F2기로 3기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격하는 F-15J 전투기 40기는 한국 공군의 반격을 방어하고 전자전기 4기는 한국군의 정보 전력을 봉쇄합니다. 폭격이 끝나면 특수부대가 잠수함을 통해 상륙합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작전 완료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고 탈환 작전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부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공격해 정치적 교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은 AH-1 무장 헬기로 대마도에 있는 자위대 주둔 시설을 파기하면서 반격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수송 헬기 CH-47 5기에 탑승한 특수 부대원들이 공항을 접수합니다. 또한 한국의 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해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시설을 폭격합니다. 그 직후 포항과 진해의 해병대 600여 명과 탱크 70여 대가 대마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기습과 한국 반격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일본의 우익과 군부는 독도의 기습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 1941년 진주만 공격 등 일본이 일으킨 모든 전쟁에는 선전포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볼 때 조용히 기습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격의 카드로 대마도 습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대마도를 점령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오히려 한국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측은 자위대가 3단계에 걸쳐 독도 침공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선견부대를 독도 동도에 침투시킵니다.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재해권을 확보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스급 8,900톤급 수송함과 수송 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기부양정 등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킵니다.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 소대를 서도의 주민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게 되고 이번에는 한국군이 출동합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가 출동하고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육해군 주력 무기들도 준비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한국에서 나오자 일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2월 키시노부어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타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키시 방위상은 타케시마와 관련해 일본 측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011년 8월 일본 구구정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한국 사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토모미, 사토 마사히사 이 3명은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 견제차 울릉도에 가겠다고 한국에 입국했고 결국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뒤 입국 거부는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도 의원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출입국 관리법을 인접국 국회의원인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에도 한국에 가겠지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하게 울릉도에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자신들의 입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바란 게 아니었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얘기를 하면 된다며 다음에는 한일 양국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타케시마 문제로 심포지엄이라도 여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독도 방문 퍼포먼스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입국 금지당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쇼핑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그들은 비빔밥을 먹고 양손에는 김을 한가득 들고 돌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들이 독도는 핑계고 사실은 비빔밥과 김이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은 정치적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타케시마를 되찾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혐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군사적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자위대 주둔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 정치인이 타케시마 문제 등 자위대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도에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 침탈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자민당을 언급했는데 일본의 진보정당 정치인에게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딱 부러지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비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